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부 관료가 이제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정부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집값 하락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경고입니다.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제발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빚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대놓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굴복해서 결국 수많은 공급을 예정을 했습니다. 공급을 위한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청약이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급이라도 줄어들어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공급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부총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은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폭증한 민간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죠. 금리 인상 같은 트리거가 당겨질 경우 그동안 쌓였던 빚이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이 꺼지면 빚내서 집 산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고 이게 경제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해서 정부도 빚을 많이 진 상태고 기업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경제 세 주체 모두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갖고 있는 돈보다 빚이 훨씬 많은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10곳 중 4곳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 걸러내지 않고 버텨내라고 지금 이례적인 금융지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부실 기업들 계속 살려두다가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1800조 가까이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견뎌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까지 떨어지면 더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역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근데 집값 같은 경우 역병 사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에 이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 정상에서 훨씬 많이 벗어나 있어요. 장기적인 추세나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누중된 상태에서 대내외적인 충격이 발생을 하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이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트리거라고 앞에 얘기를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집 살려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를 아직 극복하지 않았는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화해서 그나마 버틸 체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비둘기파의 대표 주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내에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이 통화 정책은 굉장히 완화적인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내 2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역병 사태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시작을 했죠. 회사채 CP 매입 한도를 10조 원 수준에서 5조 원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위원회에서 엄청난 표현을 썼어요. 집값 전례 없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검은 먹구름이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수년 동안 지속해왔던 통화 완화 기조를 바뀌는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랑 전혀 관련 없고 이 금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사를 검색해 보면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는 뼈아픈 시기였음을 환기시켰어요. 현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하락론자라고 지칭되는 제가 얘기해왔던 얘기들을 정부 관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재가 나서서 경고하고 있고 한은에서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 대부분이 전셋값도 오른다고 하고 그 전셋값 때문에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 망해도 우리나라 집값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난 과연 계속 될까요? 그동안 수년간 부동산 화랑을 타고 정말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반기 전국의 아파트 13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에요. 상반기보다 40% 넘게 늘어난 물량이죠. 수도권에만 7만 가구 가까이 입주를 하고 하반기에만 강남, 서초 등 해가지고 13,000가구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주 물량들, 219 적용 전에 분양된 물량들이고 대출 규제도 덜 받았던 물량들인데 실입주 안 해도 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전세로 나오게 됩니다. 전세 대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고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서울 벼락거지 공포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패닉바잉 포모 증후군 때문에 2030들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됐다라는 불안감에 빠져서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새겨듣지 않고 저가의 집이라도 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인력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는데 2030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도 미미한 물량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5월에 거래가 반짝했어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물건을 정리한 사람들의 물량 그리고 이렇게 패닉바잉한 사람들 때문에 거래가 좀 있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사업까지 대출해준다 하고 벼락거지 되느니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사람들은 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동안은 초저금리 상황이 유지되니까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초저금리 상황 길어져서 까먹고 있는 거지 이거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 쓰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렇게 빚낸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무주택자한테 대출해준다고 해서 6억짜리 집을 4억까지 대출받아서 사면 한 달에 현 상황에서는 13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40년간 13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이자가 1%만 올라도 갚아야 될 돈이 20만 원 넘게 늘어나요. 한 달에 150만 원씩 40년간 갚아야 될 정도로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돈 쉽게 생각하고 덜컥덜컥 빚내게 만드는 이유, 앞으로도 팔아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 비수기를 잊으라고 하죠. 전국에 분양 큰 장이 섭니다. 7월에 6만 가구 넘게 아파트를 팔아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2만 7천 가구, 서울에 1,500가구, 인천에 4천 가구 가까이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매번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지금 시세보다 싸다고 로또라고 하는데 그 로또가 끊임없이 매달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노래에 사람들이 다 세뇌돼서 불안해서 집 살려고 난리지만 건설사 집 안 지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회사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지를 개발하고 있고 끊임없이 새 집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건설사는 모를까요? 앞으로 닥칠 상황을 알고 있고
또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까지 겹치면 더 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물량을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구, 부산 신고가 거래에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죠. 수성구의 한 아파트가 16억에 팔렸다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비싸게 불러도 누군가 사주고 있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청약도 활발하다고 이야기하죠. 대단지의 브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구 지금 계속 미분양 나고 집값 꺾이고 있는데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강보합 예상된다고 기사가 나왔죠.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청약 대전에 참여하라고 계속 언론은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공급 과잉의 상황이에요. 하반기 입주하는 아파트만 12,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지난 수년간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연이어 경신해온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동안 분양했던 물량이 계속 이어져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 25,000가구 가까이 계속 입주를 합니다. 지금 12,000가구 입주하는데도 이런데 그거보다 10,000가구 더 들어오는 상황이 내년 후년까지 이어져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알죠?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아까 대단지에 개발 호재도 많다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0.62대 1에 그쳤어요. 분양시장 지금 침체로 접어들고 있고 줍줍 무순위 청약도 인기를 못 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대 1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경쟁률이 이래요. 그동안 지방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후 풍선효과 비규제 지역 하면서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일단 당첨되고 보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끝난 거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집이 팔리려면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라도 메릿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죠. 대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국의 청약 열기가 식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평균 19대 1도 안 되죠. 지난 하반기만 해도 30대 1 가까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받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서울 상반기 분양된 거 보면 제일 풍경채 원빌리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죠. 원빌리 같은 경우 대출도 안 되고 잔금 치를 때 실입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소 평형을 하려고 해도 현금 10억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219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창 몰렸습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면 입주 때 전세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P2P 대출 온갖 거 활용해서라도 3, 4억 땡길 수 있는 사람은 똘똘한 한 채 분양받으면 돈 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화랑을 보였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은 거죠. 원빌리 청약 신청 36,000명 정도 했는데 이 중에 2030이 17,000명 이상 돼요. 절반 가까이가 2030이 청약을 했습니다. 점수제로 분양을 받는데 거의 가점도 없고 또 모아놓은 돈도 그만큼 안 되는 사람들이 선당 후금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약을 했어요. 허수죠?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경쟁률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 10억이 있는 사람도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였어요. 아직도 서울은 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량은 계속될 거고 심리를 계속 자극할 거지만 정말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빌리는 갭 투자가 가능했지만 원펜타스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언급한 단지들도 현금 10억은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2,300세대 가까이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데 여기는 실입주 해야 되고 근 20억 가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양은 계속 되는데 실제 돈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 포함해서 27만 가구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죠. 안양, 광명, 경기권에 8만 가구, 서울에 3만 가구 가까이 분양을 합니다. 특히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죠. 요즘 왜 인천이 계속 집값 오른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업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죠.
원베일리 청약에 던져진 통장들이 하반기 서울 청약시장에서 그대로 다시 던져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던져지는 게 36,000개밖에 안 됩니다. 원펜타스 263가구, 메이플자이 236가구, 여기에 둔촌 4,800가구, 홍실, 청담, 삼익, 문정, 무수히 많은 15억 이상 필요한 아파트들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평당 4천 분양하면 제일 작은 게 10억이죠.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서 실수요하는 사람들 4,800명이 다 들어와 줘야 이거 다 팔리죠. 이거 시간 지나면 더 비싸지고 내 집 마련할 기회 없다고 불안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후분양 고심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들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하죠. 공사 금액만 3조 원이 넘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크고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가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선분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데 팔아서 그걸 메꾸지 않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서울 다 10억 넘고 분양하는 것도 10억에서 20억 가까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둔촌 주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방배동 1만 가구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배 5구역 3천 가구 넘게 짓죠. 조합원은 1,100명밖에 안 되는데 2천 가구 가까이가 일반 분양을 해야 돼요. 방배 6구역 가장 빠른데 여기도 일반 분양 물량이 600가구 정도 됩니다. 방배로 끝나나요? 반포도 분양을 하죠. 반포주공 1, 2, 4주공 5,400세대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인데 최고의 아파트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1+1 재건축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주택만 받는 걸 많은 조합원들이 고려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잠실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진미크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다 철거했는데 사업 변경하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죠. 여기도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 많아서 내 집 다 비싸게 사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돈 있고 집 없는 사람들 분양 받으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고 서로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물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나오고 나면 또 집 안 나올까요? 잠실 5단지, 음마아파트, 압구정, 한남, 용산 수많은 내놓으라 하는 지역에서 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겨우 원베일리 224세대 이렇게 띄우면서 분양하는데 겨우 모인 게 36,000명이에요. 그중에 17,000명은 20, 30대 정말 10억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물량까지 앞으로 또 쏟아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도 네가 말려서 집 안 사서 나 벼락거지 됐다고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떤 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댓글 중에 북일에 7억 분양하는데 비싸다고 네가 얘기했는데 지금 18억 평가 받아서 7억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조롱하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7억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7억 감당하실 수 있나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랐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